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가격이 3일 전 정도에 상승을 했었죠. 별다른 호재가 없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21,000불을 돌파하면서 동반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최고 0.507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놀라운 도약을 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뭘 확인을 했을까요? 새로운 저점을 확인을 했다. 0.448달러. 그러면 한화 기준 636원? 640원 정도가 이제 새로운 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상승은 별다른 허재 없이, 별다른 이벤트가 없이 상승을 했고, 새롭게 골든 크로스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골든 크로스. 제가 생각해도 이제 곧 상승을 한번 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그 지점에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다. 거기를 터치를 해서 유지하게 되면 상승을 할 것 같다. 1600원 정도까지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피보나치 되돌림 0.786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제가 벤 암스트롱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참 재밌는 기사가 떴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44만 명을 보유한, 한때는 리플을 찍었던, 씹었던 유명 인사이자 인플루언서인 벤 암스트롱이 참 리플 싱가포르 전략 및 운영 이사직에 지원을 했다. 이력서를 냈다. 나를 좀 써달라. 나는 트위터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브 구독자 144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충분히 마케팅에 도움이 될 거다. 자, 브래드 갈랭하우스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저도 한번 이력서를 내볼까요? 근데 뭐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리플 홀더들을 못 던지게 하고 선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리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겠죠. 리플 이렇게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 이렇게는 너무 심했나? 어쨌든 브래드 갈랭하우스에게 메일 한 통이 안 옵니다. 참, 제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겠죠. 혹시 그런데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뻔뻔한 인양반은 리플은 퍼즈다, 쓰레기다, 사기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리플을 5년 전에 알았다, 4년 전에 알았다. 그러면 그때 알았던 리플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분들에게는 리플이라는 코인은 리또 속이다, 사기다, 뭐 올라봤자 1달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경계점은 2020년 12월 12일 리플 홀더들에게 스파크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하는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하겠다.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다. 그 시점을 통해서 리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해를 했어야 되겠죠. 어쨌든 저도 그 시점에서 참 리플이 커져 나갈 수 있겠구나,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리플이 엄청난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건 뭐 스마트 컨트랙트 뿐만 아니라 디파이, NFT까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10,0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비트TV는 10,000번 정도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리플이 할 거다. 좀 비슷하네요. 자, 벤 암스트롱의 이런 발언 때문에 XRP 홀더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존 디튼 변호사는 벤 암스트롱의 리플 참여는, 리플의 긍정적인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겠죠. 벤 암스트롱이 리플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많이 되겠죠.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리플 홀더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을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어찌 됐든 간에 144만의 유튜버 그리고 트위터 인플루언서, 그 말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100배 정도는 더 크겠죠. 자, 어쨌든 리플은 기술적 반등으로 약간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 상승에 의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벤 암스트롱은 리플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싶어 한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갈수록 XRP 기사가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거는 그만큼 지금 리플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을 했지만 정말 지겨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가 또 찍었고, 어쩌면 XRP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더리움은 또 표적이 될 수 있고, 부조리, 타당성이 없는, 그리고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이더리움을 SEC가 콜하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코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업비트나 비썸에 있는 코인들도 사라질 수 있는 코인이 굉장히 많다. 호불호가 갈린다. 리플과 SEC와 소송, 그리고 이더리움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저는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더리움이 만약에 불려가게 된다면 이더리움 기반화의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 건지 참 복잡 미묘해지겠죠. 어쨌든 리플과 SEC와의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첫 번째로 매를 맞고 있는 리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게 되든 리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얻어지는 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분명히 패소에 따르는 또 다른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리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리플이 상승하게 되면 전체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리플이 하락하게 되면 또 전체 알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이더리움도 어쩌면 그런 무빙을, 그런 현상들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플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될 겁니다. 우상향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기업, 정부, 비정부 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화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합법화된 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정부 기관의 관료라든가 특정 기업의 대표라면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성이죠.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과정을 보시면서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구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어떤 컨텐츠든 지금은 속도보다는 안정성, 안전해야 된다. 그건 뭐 해킹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지만, 이제 유통 플랫폼 기업들도 고객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외면받을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해킹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퀵 배송, 빠른 배송, 새벽 배송보다 어떤 걸 선호를 할까요? 약간 늦어도 좋아. 내일 오지 않아도 좋아. 새벽에 오지 않아도 좋아. 그 대신 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플랫폼 회사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저렴하게, 가장 안전하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보안할 수 있는 기술은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많은 기업이라든가 정부, 비정부 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데, 특정 코인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SEC가 언제 그 코인을 선택을 해서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코인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감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리플과 SEC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떳떳한 놈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합법적인 놈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할까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도입하려고 해. 그런데 가장 안전한 코인, 합법적인 코인, 떳떳한 코인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리플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게 선택이 된 리플 XRP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초기에 선택이 됐다면 그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더라도 전체 시장의 7-80%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의 수단 뿐만 아니라 NF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1년여가 넘게 매일 그냥 주구장창 XRP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브레드 가링 하우스가 감사 메일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모든 곳에서 리플을 대량으로 지원함에 따라 XRP 소송에서 SEC에 대한 역사적 승리를 하게 될 것 같다. 리플이 거의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99% 승소한다고 봐야 되는데, 항상 모든 큰 이슈들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거.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이 패소한다 그래도 패소에 따르는 또 다른 또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언급하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수많은 곳들에서 리플을 지원하고 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벤 암스트롱, 그리고 리플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렇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리플을 지원하고 리플을 응원한다는 총 12개의 아미커스 브리핑,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자, 암호화 회사, 개별 기관까지 제출을 했다. 리플은 암호화폐이다. 증권이 아니다. 인정해라. 게리 겐슬러. 그만 좀 징징대고 그만 좀 괴롭히고 이제 너의 실수를, 정부의 실수를 인정해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이란 국가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의 보안, 이 모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재와 어쩌면 회사들까지 타국으로, 딴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빨리 인정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중국에게 밀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도입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장려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산업군을 통틀어서 꽤 많이 도태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리플을 갖고 있고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TV 영상을 매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좋아요도 그냥 진정성 있게 영혼 있게 눌러주시고,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장이 돼서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잊어버리시고 익사이팅하고 그냥 버라이어티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화채굴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